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침부터 시합장에 다녀왔어요. 저랑 오래 수업을 한 효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생애 첫 시합을 나가서 잠깐 가서 도와주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처음으로 시합을 나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참고 영상, 처음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 있는 그런 시합 준비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이어트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너무 정보가 많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아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다른 영상들 또는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약간 이제 이런 시기별 절차들, 꼭 해야 되는 것들, 준비물, 이런 걸 위주로 오늘은 좀 생생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합을 계획하는 단계죠. 시합 계획 단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합, 각종 단체랑 시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합을 나갈지, 어떤 시합이 좋은지는 각종 그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출전하신 분들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회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시합이 열리기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준비를 하니까 내년에 내가 시합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어떤 시기에 어떤 시합이 열리는지를 잘 봅니다. 보통은 일치하거든요. 물론 다른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래서 내가 나가고 싶은 시합, 어떤 지역의 시합 대회가 언제 열리는지를 대충 봐놔요.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체지방률을 한 15% 내외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한 2달 반 정도, 빡세게 하면 2달 반 정도에서 넉넉 잡으면 한 3개월 정도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기간이 너무 길어져도 5개월, 6개월 길어져도 좀 되게 루즈해지고,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빡 빼는 과정이 없으면 다이어트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차피 미리부터 빼든 그 시간에 맞춰서 팍 빼든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어떤 근손실의 차이가 별로 없고, 어차피 마지막에는 적게 먹고 많이 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점점점 천천히 내리든, 좀 기간이 다가와서 좀 확 내리든, 물론 그거는 이제 나가시는 분들 또 코치님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상 시합 준비 기간을 75일에서 길게는 90일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시합 신청을 여러분들이 또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각종 단체마다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미리부터 시합 신청을 받는 데가 있고, 한 달 전부터 받는 데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각종 여러분들이 출전하고자 하는 그 시합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태닝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태닝 얼마나 해야 되나요? 태닝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사실 솔직히 제가 시합장에 가서 보면 태닝을 하신 분이랑 태닝을 안 하신 분이랑 옛날에 액체 프로탄을 바를 때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칼라크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칼라크림을 바를 거면 사실 태닝이 아예 안 돼 있어도 어느 정도 색깔은 나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러면 태닝을 왜 하느냐? 물론 까맣게 피부톤을 조금 더 어둡게 정리한 느낌도 있지만, 이 태닝을 진행했을 때 아무래도 좀 뭔가 조금 더 드라이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통상 저희들끼리는 피하 수분이 제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피부톤이 좀 정리가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등에 여름만 되면은 좀 등에 뭐가 좀 나긴 나요. 태닝을 하면 신기하게 오히려 더 안 나요. 더 깨끗해집니다. 조금 더 잘 씻기도 하고 다 잘 챙겨 바르고 하니까 조금 더 피부가 좋아지는 게 있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피부톤이, 피부결이 정리가 됩니다. 물론 태닝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길어지면 여기에 대한 분량이 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또 꼭 필요한 걸 말씀드리면, 태닝할 때 여러분 보습, 수분 관리를 참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태닝 영상도 몇 번 찍었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태닝 하실 때 피부 표면이 이렇게 거칠거칠해지고 하얘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태닝을 진행하시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까매진 거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그 세신을 하셔야 됩니다. 때를 한번 밀어야 돼요. 또는 스크럽제 같은 걸로 그거를 한번 다시 제거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 위에 태닝을 다시 올리셔야지, 그거 안 하고선 그냥 무작정 계속 태닝하면 색깔만 계속 달라지고 언젠가 어차피 다 벗겨져요. 그럼 어차피 또 하얘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씻어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다시 태닝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통상 이제 태닝 횟수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물어봅니다. 뭐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까매지고 뭐 드라이한 효과도 있고 이렇게 많이 되겠죠. 근데 일단 태닝은 사람들의 피부 타입마다 잘 타는 사람들은 정말 10번 만에 타고요, 안 타는 사람들은 30번, 40번 해도 안 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회원분들을 이제 시합을 내보내면서 통상 20회 정도에서 30회 정도는 받았을 때 색깔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소 20회 정도 받았을 때 좀 색깔은 나와요. 지금 이거 뭐 태닝샵 광고 전혀 아닙니다. 저 이제 몰디브랑 계약 끝나가지고. 이제 그러면 아까 그 칼라크림, 뭐 칼라크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뭐 어디서 사나요? 이것도 전혀 저랑 광고 없습니다. 저는 보통 제가 추천하는 거는 섹시유, 말이 되나? 섹시유라는 브랜드예요. 브랜드 이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개근질탄 또는 개악마탄, 요 둘 중에 하나를 기호에 따라 바르시거나 또는 이 두 개를 섞어서 바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또 다른 탄들도 있죠. 뭐 프로탄에서도 그런 칼라크림이 나오고, 민동성탄이라고 민동성 형님이 만드신 또 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칼라크림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탄 칼라크림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묻어나고 지워져요. 좀 지저분해요, 색깔이. 그래서 프로탄 칼라크림은 좀 추천드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칼라크림 탄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경기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뭐 클래식 피지크나 보디빌딩에서 있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잘 맞춰서 색상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되고, 이제 피지크에서의 또 경기복, 그 보드숏이 있죠. 이거는 미리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허리에 이런 데 좀 딱 맞게 수선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바로 입으려고 하면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허리가 크다든가 아니면 허벅지가 너무 낀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구매해 보시고, 뭐 사이즈 교환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수선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또 그렇다고 너무 일찍 사시면 또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다 됐을 그 순간과 뭐 이제 비시즌, 뭐 시합 준비를 돌입하는 그 시점이랑은 허리둘레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허벅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이상 사이즈적인 변화는 없겠다 싶을 때 구매를 하시는 게 일단 맞긴 합니다. 보드숏 브랜드는 과거에는 그 다크 스포츠나 슐라웨어 좀 이쪽에서 많이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국내 브랜드죠, 파이드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들 입으시더라고요. 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저랑은 상관은 없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수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인기가 좋고 많이 입으시다 보니까 좀 특별한 보드숏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RBW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을 잘 만들고 아무리 다이어트를 잘하고 탄 작업을 열심히 하고 태닝을 해서 피부가 정말 피부색이 예쁘고 해도 포징을 정말 너무 못 잡으면 순위가 2단계 내려가요. 이 포징 연습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고 포징 레슨 문의도 실제로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포징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은 뭐 평소에도 뭐 거울 보면서 계속 연습하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다이어트가 80% 이상 진행됐을 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허리가 얇으면 얇을수록 사실 거의 정면을 바라보는 식으로 각도를 잡아야 최대한 내 프레임을 많이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리가 뭐 조금 이제 그렇게 얇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틀어서 잡으면 되는데, 이제 이게 허리가 많이 두꺼우면 많이 두꺼울수록 많이 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이 틀다 보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어깨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프레임이 좀 더 좁아 보이겠죠. 그래서 이 내 적정한 그 트는 각도와 어깨 너비가 또 괜찮게 표현될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허리가 많이 얇아지진 않겠다 싶은 시점에부터 포징 연습을 시작을 하시면 되고, 뭐 선수들 영상을 뭐 참고를 하셔도 되고 포징 레슨을 받으셔도 되고 뭐 혼자서 좀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포징 연습하실 때 영상을 많이 찍어 보시고 거울 없이 그게 충분히 된 상태에서 시합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계속 연습하시다가 무대에 처음 딱 올라갔을 때 거울이 없으니까 당황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울 없이 연습을 좀 많이 반복을 해보시고 시합을 나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합을 준비하실 때 각 단체마다 원하는 규정 포즈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각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규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당 단체에서 요구하는 규정 포즈를 반드시 숙지할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거울 보지 말고 카메라 봐라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탄이 액체로 된 탄, 뭐 흔히들 프로탄이라고 말하는 액체탄이 있고요. 그리고 칼라크림이라고 하는 약간 젤형의 그런 좀 찐득찐득한 그런 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프로탄만 발라야 되는 또 시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IFF 프로리그, 그리고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 또 다른 단체가 또 이런 룰을 채택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 두 단체에서는 칼라크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등 할 수 있는 몸이어도 뒤로 밀려나요. 이거는 정말 장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룰을 확인하시고 칼라크림이 금지된 시합을 나가실 때에는 액체탄을 바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액체탄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버나이트, 전날 바르는 게 있고요. 하나는 당일에 바르는 탑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코트랑 탑코트라고 불러요. 그 베이스 코트가 아까 얘기했던 오버나이트인데 그 베이스 코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베이스가 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보통 전날에 바릅니다. 탑코트를 바르기 전에 전날에 바르고요. 그거를 씻어내도 사실 색깔이 남거든요. 그래서 씻어내고 그 위에다가 다시 발라도 돼요. 제가 이제 그 본토인 미국에서도 시합을 나가보고 하면 프로탄 작업은 전날에 밤에 다 씻고 각질 제거까지 다 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제모까지 하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베이스 코트를 바르고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 씻고 그 위에다가 탑 코트를 바르고 시합에 나가는 게 보통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시합 룰에 따라서 어떤 몸에 이제 광택이 도는 광택제, 이런 광택을 주는 광택제나 또는 뭐 좀 펌핑할 때 몸에 뜨거운 열감을 제공해주는 핫스터프, 이런 제품들을 또 각 대회 규정에 맞게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한번 프로탄 작업을 했어요. 그 위에 핫스터프나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광택이 나는 제품을 발랐으면 그 위에는 이제 절대로 다시 프로탄 작업을 덧입히면 안 됩니다. 정말 너무 많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진짜 망해요. 여러분 시합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그런 광택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한번 했으면 프로탄 작업은 이제 끝내는 의미예요. 무대를 올라가기 한 1시간 전쯤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의 그 시합 때 정신이 없고 뭐 단수나 어떤 그런 배고픔으로 인해서 또한 시합에 대한 긴장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을 때 옆에서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이 서포터는 입장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합장에. 그래서 서포터 입장권이 있어야 서폿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내줘야 될까요? 돈. 웬만하면 시합을 나가시는 분이 내주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포터가 같이 입장을 해서 해줘야 될 거, 이제 시합 당일에 이제 그 탄 발라주고, 그 다음 펌핑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펌핑 도구를 가지고 펌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시합 전반에 대한 파악을 해줘야 돼. 이 친구가 언제쯤 올라갈 건지, 그래서 펌핑을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 건지. 통상 저는 30분 전부터 펌핑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 타이밍이 될지를 뭐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좀 확인을 해주시는 역할, 이것도 또 서포터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 시합장 갈 때 준비물을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뭐뭐 들고 가야 될지 좀 갈피가 안 잡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펌핑 도구, 펌핑할 때 쓰셔야 될 게 필요한데, 내 서포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고 나를 좀 충분히 수건 같은 걸로도 어떻게 운동 펌핑을 도와주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수건 챙기시면 되고요. 펌핑을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더라도 수건은 필요하긴 한 게, 여러분들 시합 딱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샤워를 하고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찐득찐득한 탄이 묻은 상태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수건으로 대충이라도 좀 닦아주고 타야 여러분들 차 같은 걸 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옷에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라도 좀 수건이나 물 묻은 수건 같은 걸로 좀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차량에 탑승하시면 좀 더 좋겠죠? 두 번째는 슬리퍼입니다. 슬리퍼. 시합을 남자 선수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오르기 때문에 시합장에서도 맨발로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벗기가 편하고 막 신는 슬리퍼를 하나 또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수 대기실에서 여러분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할 때 대기 공간에 깔 돗자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돗자리.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게 있겠죠. 뭐 펌핑 전에 드실 부스터, 뭐 또 기호에 따라서는 고염식을 하게 되면 뭐 밥이랑 젓갈 이런 로딩 식단들, 또 탄 작업할 때 쓰는 그 탄, 그게 있으셔야 되고, 여기서 또 하나, 탄 작업한다고 했을 때 탄만 가져가고 그 장갑, 막 라텍스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게 없으면 서포터가 맨살로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손에도 다 그게 흡수가 돼가지고 잘 발리지가 않아요. 뭐 내 손이 더러워지고 그 손이 뭐 오염되는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안 발려집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꼭 장갑 챙겨 가셔야 돼요. 뭐 음료 이런 거는 넉넉하게 챙기세요. 웬만하면은 친구들도 좀 불렀고 서포터도 불렀고 했으면 그분들 드실 것까지 같이 챙기는 게 도리입니다. 물티슈도 그리고 있으면 좋고, 또 여러분들 그 시합 경기복 꼭 잊지 말고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합장에 가기 전날입니다. 지금 이제 전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올 겁니다. 보통 긴장해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핸드폰 하지 마시고 그냥 눈을 감고 누워서라도 쉬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합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도착을 하겠죠. 긴장된 마음을 안고 뭐 돗자리도 깔았어요. 그럼 이제 시합장에서 그 상황이 돌아가는 그 상황을 잘 주시하셔야 돼요. 내가 못하면 서포터라도, 혹시라도 내가 내 차례에 올라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고생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고 관계자들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펌핑을 이제 해야 되는데 3시간 전쯤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 30분 전쯤에 부스터를 먹어요. 원래 우리 운동하는 것처럼 부스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갱이나 이런 좀 달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입에 넣고 펌핑을 시작을 합니다. 펌핑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등, 그 다음에 어깨, 팔, 이거를 좀 반복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뭔가 선수 대기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동선이, 보통 선수들이 선수 대기실에서 그 돗자리 같은 데서 대기를 하다가 줄을 세운 다음에 또 그 통로 같은 대기실로 들어가서 앞에 있는 순서들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거든요. 이제 그때는 펌핑 도구를 막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등, 어깨, 팔 이런 데를 위주로 좀 펌핑을 하시다가 그 도구를 못 사용하는 순간부터는 푸시업만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 가슴 펌핑이 또 올라오겠죠. 팔도 계속 올라오겠지만, 그래서 펌핑감을 좀 유지해주고 가슴 펌핑한 다음에 무대를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시합을 꽤 많이 나가봤고 또 많이 올려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첫 시합 때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오래 유지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징 연습을 하실 때 생각보다 길게 빼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길게 그 포징을, 하나의 포징을 오래 유지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무대에서 당황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다소 여러분들이 사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또 모르겠죠. 그래서 시합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도움을 얻을 데가 없고 물어볼 곳이 보통 없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좀 제가 한번 찍어보자 했고요. 이제 시합이 다 끝난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준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합이 진짜 어느샌가 딱 끝나 있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렇게 끝나고 나면 좀 사실 주변을 좀 더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정신없이 이것만을 위해서 달렸기 때문에 챙기지 못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 챙기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서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시합 종료와 동시에 그분들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뭔가 감동적인 마무리인데 나답지 않게.
어쨌든 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랭킹닷컴에서 레이스라는 이벤트를 합니다. 레이스가 여러분들 경주하는 그 레이스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랭킹닷컴에서 별도의 자체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디서 검사해라, 검사할 때가 됐다, 이런 시기가 아니어도 제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기간은 6개월 주기로 전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성분 이슈가 이제 발생할 때에는 전에 과오를 거름 삼아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댓글에 드리는 하나 링크로 들어가시면 퀴즈가 하나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퀴즈를 맞추시면 여러분들께 1만원 할인 쿠폰이 또 지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